모양의 특징, 공간과 도형, 여러 가지 모양의 특징을 알아본다. 재미있는 상상놀이 한번 해볼게요.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모양칩 9개는 가운데에 모두 펼쳐 놓아 주세요. 그리고 모양칩에 그려진 모양을 한번 관찰해 봅니다. 모양을 보면 곧은 선이 있는 모양, 그리고 곧은 선이 없는 모양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곧은 선이 있는 모양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곧은 선이 3개인 모양과 곧은 선이 4개인 모양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어 놓은 모양칩을 보고 같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각 묶음의 이름을 지어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이름을 지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아이가 짓는 이름이 어떤지 지켜봐 주시고 기발한 이야기를 해준다면 많이 칭찬해 주세요. 우리에게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모양을 경험한 것에 따라서 낯선 모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러한 모양은 모자를 닮았다. 이러한 모양은 미끄럼틀을 닮았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본 특징들은 아이가 스스로 말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곧은 선이 3개, 곧은 선이 4개, 곧은 선이 없다. 이런 표현들도 아이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쪽 상상 그리기, 3쪽 상상 붙이기입니다. 상상 그리기 모양을 완성해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와, 각각 그림에 곧은 선을 하나씩 더 그리면 세모와 네모 모양을 완성할 수 있대. 우리 한번 해볼까? 라면서 우리 아이를 격려해 주세요. 자, 우리 아이가 기본 도형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에 맞게 과연 세모와 네모 모양을 완성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그림을 봤더니 곧은 선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아이가 직접 연필을 이용해서 곧은 선을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세모가 완성된 걸 눈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그럼 다음 그림은 곧은 선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그려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를 더 그려야 세모 모양을 완성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곧은 선이 3개니 세모 모양이 되겠죠. 자, 다음 그림은 곧은 선이 3개입니다. 그리고 곧은 선을 하나를 더 그리면 4개인 네모가 되겠죠? 마지막 모양도 곧은 선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더 그리면 네모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놀이책에서 활동을 한번 해보았다면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아이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모양자를 이용해도 좋고 엄마가 그린 것을 보고 따라 그리게 하는 것도 좋아요. 상상 붙이기, 곧은 선과 뾰족한 부분. 활동을 위해 그림과 같이 붙임딱지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활동을 하기 전에 붙임딱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보고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자, 왼쪽의 모양을 보았더니 세모, 네모, 동그라미 모양이 있습니다. 아이와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요. 세모에는 곧은 선이 3개가 있어요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붙임딱지에서 세모에 맞는 특징을 생각해 봐야겠죠. 세모는 뾰족한 부분이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빈 곳에 붙임딱지를 알맞게 붙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모 모양이죠? 네모는 곧은 선이 4개가 있고 뾰족한 부분도 4군데가 있습니다. 알맞은 붙임딱지를 찾아서 붙이게 해주시고요. 마지막 동그라미 모양인데요. 동그라미에는 곧은 선이 없어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도 없지요. 자, 이렇게 알맞게 붙일 수 있는지 지켜봐 주시고요. 붙임딱지를 알맞게 잘 붙였다면 엄마를 따라서 다시 한번 특징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곧은 선과 뾰족한 부분에 관한 도형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평가도 해보시고요. 이름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상 놓기, 같은 특징의 모양끼리 모아요. 활동을 위해 그림과 같이 모양집을 준비해 주세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활동인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뾰족한 부분의 수가 같은 모양끼리 모으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에는 뾰족한 부분이 3군데가 있는 그림이 그려진 모양집을 모아야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뾰족한 부분이 4군데가 있고 마지막에는 뾰족한 부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맞게 이 빈 곳에 모양집을 직접 올려놓아 보는 거예요. 놀이책 위에 이렇게 모양집을 올려놓는 것인데요. 뾰족한 부분이 3군데가 있으므로 뾰족한 부분이 3군데가 있는 칩을 찾아서 올려놓아도 되고요. 또는 아이가 9개의 모양집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서 이 원하는 것을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놓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선택해 보아도 좋고요. 아이 스스로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아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는 모양집을 찾아서 올려놓는 방식을 선택할게요. 자, 한번 놓아볼게요. 자, 이렇게 놀이책 위에 모양집을 올려놓고 활동을 잘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잘 모았다면 이번에는 모양집은 옆으로 옮기고 아이가 모양을 따라서 직접 그려보게 하는 방식도 좋아요.